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사연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문득 이곳에 제 이야기도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오늘 익명의 힘을 빌어 용기 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부터 30대까지 쭉 같은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급여도 매년 섭섭하지 않게 올려주시고 저와 잘 맞는 원장 선생님께서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민지 씨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아? 오래 일하다 보면 은근히 나이 든 환자분들 무시하면서 하대하는 직원들이 있거든. 내가 그동안 본 민지 씨는 처음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친절해. 원장님께서는 면접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발 친절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지켰을 뿐인데 과분하게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자주 오는 할머님, 할아버님, 연세가 있는 환자분들께서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한의원을 통해 자연스레 인맥이 저절로 두터워지더군요. 정말 동네 어디를 가든 예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이라도 사면 그 2배의 덤을 주면서 고생 많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시장에 가면 제 본명을 부르며 우리 민지 왔냐며 저를 아는 상인분들은 이것저것 챙겨주시기 바쁘셨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 자식을 소개시켜 줄 테니 편한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말씀도 꽤 많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아서 그럴 때마다 마음만 감사히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한의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온 환자 중 한 명이었죠.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오는 곳인데 젊은 남편이 한의원에 매일 오자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손목이 불편해서 왔고 그 다음에는 발목, 그 다음은 허리, 그렇게 매일 침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이 참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적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매일 여기 오는 이유 안 궁금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민지 씨 보러 매일 아프지도 않은 곳에 침 맞으러 오는 거예요. 처음 감정은 당황스러운 뿐이었습니다. 제 직장인데 그곳에서 대놓고 호감을 표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저는 죄송하다며 그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불도저처럼 제게 다가오는 남편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한낱 작은 인간일 뿐이니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사람에게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연애는 해도 결혼은 좀 늦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물론 둘 다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결혼하면 금상첨화지. 하지만 결혼은 완벽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남은 것들은 완성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에 대해서 조금만 자기가 더 유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목표하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너랑 나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 응? 그렇게 저는 남친의 계속된 설득에 얼마 안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아서 서두른 결혼은 아니었어요. 저와 목표하는 바가 비슷해 보였고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할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식에는 한의원 식구들은 물론 동네 큰손이라 불리는 분들도 축하해 주시러 다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절 예쁘게 봐주신 한의원 환자분들이셨죠. 정말 내 며느리 삼고 싶었는데 한 발 늦었네. 아이고. 그래서 남편이 뭐 한다고? 축하해 주시러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남편 작게 사업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축의금 많이 내고 갈게.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시는 환자분들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인지 물으시며 고민도 없이 거래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식 덕분에
저절로 남편의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에서 저희 한의원 환자들과 얼굴을 트고 고객님 하는 사이가 되자 무척 기뻐했어요. 역시 결혼하니까 좋은 일이 따라오는 것 봐. 내 선택은 틀림없다니까. 당신 덕분에 힘들게 영업하지 않아도 고객이 반이나 더 늘었어.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이 은혜 잊지 않고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신난 남편이 이런 달콤한 말을 제게 할 정도였죠. 저희 한의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축의금을 생각보다 더 큰 액수로 해주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결혼 후에는 아이 갖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제 말에 너무나 아쉬워하시며 저를 붙잡으셨거든요. 아니, 민재 씨만큼 믿음직한 직원이 어디 있겠어.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아이 낳기 전까지 알바라도 해주면 안 될까? 원장님의 부탁에 저는 예전처럼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나중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아이 조금 키우다가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는커녕 매일같이 남편과의 싸움만 늘어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결혼 전 제게 잘하는 그 모습만 믿고 유부녀가 됐는데요.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남자들 다르다고 결혼하자 남편은 빠르게 가면을 벗었습니다. 무한 이기심을 발휘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혀를 내둘렀던 사건들을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오전 근무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으니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말해야지 했는데 그만 깜빡했지 뭐야.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이더라. 나도 방금 휴대폰 알람 울려서 알았어. 아, 맞다. 나도 몇 월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사느라 그만 깜빡했네. 어떡하지 자기야? 나 지금 퇴근하고 집 들어가던 참이었는데 내가 백화점이라도 다녀올게. 내일 어머님이랑 식사할 수 있게 식당도 예약하자. 어머님 소갈비 좋아하시지? 에이, 우리 엄마 선물은 현금이 최고야. 용돈 드리는 거로 하자. 선물은 됐고 내일 점심 식당 예약만 좀 자기가 해줄래? 그리고 내일 주말이잖아. 나는 오늘 저녁에 엄마 집 미리 가서 자고 오려고. 괜찮지? 가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챙겨드려야지. 저는 시부께서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된 남편이 직접 아침 챙겨드린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분명 우리가 아니라 나는이라고 말했고요. 응, 그럼 어머님이 당신 가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근데 당신 미역국은 끓일 줄 알아? 아님 내가 지금 좀 끓여놓을까? 미역국?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것보다 자기 내가 퇴근할 때 전화하면 짐만 좀 대충 챙겨서 내려올래? 짐? 아, 알겠어. 집에 올라오지 않고 바로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가려나 보다 하고 저는 남편 짐을 간단하게 챙겨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모께서 평소에 소갈비를 엄청 좋아하셔서 갈비 맛집에 점심을 예약해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아침을 챙겨드릴 테니 점심은 다 같이 외식하고 어머님 약속이 없으시다면 저녁은 제가 챙겨드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또 용돈이랑 식사는 별개로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시니 백화점 가서 스카프도 따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 퇴근 전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한숨 잤어요. 자다가 남편 전화에 후다닥 짐 들고 내려갔더니 저보고 남편이 잠시 타라고 하더군요. 여기 속옷이랑 폼 클렌징이랑 챙겼어. 내일 식당 12시에 예약했거든. 나 넉넉하게 11시까지는 갈게. 어머님 잘 챙겨드려. 뭐야, 자다가 내려왔어? 머리꼴이 왜 그래? 일단 자기야, 잠시 차에 타봐. 응, 오늘 좀 피곤했거든. 타라고? 왜? 얼떨결에 차에 탔는데 그대로 시동을 걸어 차를 출발시켰어요. 뭐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슬리퍼 신고 내려온 거야? 골 때린다 자기 정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무거나 신고 왔지. 그리고 주차장에 잠시 나오는 건데 뭐 어때? 지금 우리 집 가는 중인데? 네, 남편은 비몽사몽한 저를 데리고
그대로 시댁으로 출발한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분명 당신 혼자 간다고 들었는데. 아, 어떡해. 설마 내가 잘못 알아듣고 당신 집만 챙겨온 거야? 난 우리 둘 같이 가자는 말인 줄 전혀 몰랐어. 제가 크게 한숨을 쉬며 자책하자 그때 남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진짜 웃겨. 우리 결혼했는데 시댁에 왜 나 혼자 가? 내가 혼자 간다고 해도 같이 가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일절 안 하더라. 아니, 내가 요리를 뭐 할 줄 알겠어. 미역국 끓이려면 당연히 당신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같이 가자 하면 당신이 안 갈 줄 알고 미리 손 썼는데 반응 보니까 사실대로 말할 걸 그랬나? 진심이야? 역시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었구나. 근데 당신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대로 어머님 집으로 출발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 고양이 세수라도 하고 짐 간단히만 챙겨서 내려올 테니까 빨리 차 돌려. 이 꼴로 어머님을 어떻게 뵙겠어. 아니, 지금 차 돌리면 엄청 막혀서 더 늦게 집에 도착한단 말이야.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 우리 엄만 그런 거 신경 안 써. 가서 엄마한테 옷 빌려서 씻고 갈아입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 지금 엄청 피곤해. 오늘만 그냥 가자, 어? 그럼 이 슬리퍼는 어쩔 건데? 내일 식당에도 슬리퍼 신고 가? 뭐 신발도 엄마 거 신으면 되잖아. 왜 화를 내냐?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저는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났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고 개무시하더군요. 제가 인내심이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결국 고속도로를 타버렸어요. 1시간 조금 넘어서야 시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나름 말을 거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는 내내 한마디도 답 안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이내 입을 다물더군요. 아무 말 없이 남편은 시댁 근처 마트 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같이 마트에 들어가자는 말인 줄 알고 내렸는데 난데없이 남편은 제게 차 키를 쥐어주고는 손인사하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여보, 마트 마감 시간이니까 얼른 장 보고 나와. 우리 엄마 저녁에는 소식하고 아침에는 많이 드시는 스타일이거든. 아침에 생신상 거하게 차려드려야 해. 미역국 말고 또 뭐 있지? 잡채? 불고기? 어차피 요리는 당신이 하니까 알아서 장 보고 집 들어가. 난 동네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갈게. 간만이잖아. 어? 어디가? 야! 제가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던 말던 남편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애타게 전화해봤지만 안 받았어요. 부인을 호구 취급하는 정도도 있지 아무리 부부라도 예의 없이 지 혼자 머릿속에 그림 다 그려놓고 본인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제 슬리퍼를 가만 내려다보다가 저는 어차피 시모 생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니 운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차피 서프라이즈라고 저희 가는 것도 시모께 안 알렸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상관없겠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속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 번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남편은 아예 전화를 꺼놓고 놀았어요. 남편에게 어디 실컷 너 맘대로 하라고 저도 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시모께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점심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빗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아침은 드셨어요? 그래, 고맙다. 갈비 먹으려면 아침은 건너뛰고 속 비워서 가야지. 근데 네 신랑은 왜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새 얘기 너 알고 있었냐? 아이고, 일어나 이놈아. 아유, 얼마나 마셨으면 온몸에 술 냄새 나는 것 좀 봐. 어디 지 엄마 귀 빠진 날 술이 개떡이 되어 들어와선 술 냄새를 풍기고 있어. 너 아침에 들어왔지? 수화기 너머로 시모께서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잔소리하는 게 들려서 저는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저로 대리효도 하려다가 맞는 꼴이 우스웠거든요. 저는 용돈 봉투랑 스카프를 챙기고 예약해둔 시모 케이크를 픽업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마셨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대충 남편 세수만 하고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술 냄새 풍기면서 입이 대빨 나와 있는 남편을
저는 모르는 척 개무시하고 심없게 축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생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갈비는 입맛에 맞으세요? 응. 비싼 집이라 그런가 딱 내 취향이다. 양념도 너무 달지도 않고 고기도 부드럽고 내가 생일이라고 호강하네. 이건 제가 준비한 어머님 선물이요. 용돈은 필요하신 곳에 쓰시고 스카프는 어머님 장기침 가끔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매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걸로 추천받아서 샀어요. 어머, 아들보다 역시 딸이라더니 딸 없는 나한테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 아이고, 주책이지?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해주마. 우리 아들이 속썩이는 거 있으면 빠짐없이 내게 말해다오. 대신 홍군형을 내주마. 엄마, 아들 옆에 있는데 보란 듯이 그렇게 말하기야? 술 먹고 들어온 건 미안. 다 사정이 있었다고. 아, 언제는 아들이 최고라며. 울기는 또 왜 울어? 짜증나. 시모께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남편은 한 소리를 듣고 못마땅하다는 듯 된장찌개를 마구 퍼먹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마셨음 갈비는 손도 못 대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혼자 냉면으로 해장하더군요. 어쩌다 저런 모질이랑 결혼을 한 거지? 순간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녁도 제가 준비할게요. 외식 말고 집에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다, 됐다. 이 정도로 충분해. 용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더 고생시키니? 이쯤 하면 됐고 너도 집 가서 쉬어야지. 살림에 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은데. 난 이 스카프하고 동네 옆에 애들 만나서 자랑이나 좀 하려고. 어머님 용돈은 우리 생활비에서 뺐으니까 갈비는 당신이 계산해. 스카프는 내 돈으로 샀어. 참나, 난 고기 입에도 못 대봤는데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당신 제발 눈치 봐가면서 투덜거려. 식사 후 저는 과일을 먹고 마무리하자는 시모의 말씀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는 남편을 두고 어머님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드렸습니다. 남편을 태우고 가기 싫어서 그대로 시댁에 버리고 왔죠. 어디야? 차 안.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오고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난 집에 가는 중이지. 뭔 소리야? 그럼 나는? 알아서 와. 지금 장난해? 당신 어제부터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나도 어차피 집에 가야 하는데 왜 날 여기 두고 가냐고. 어제도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리고 당장 차 돌려서 나 데리러 와. 안 그래도 속 울렁거리는데 못 타고 집에 가라고. 집에 어떻게 올지 나한테 뭘 물어. 너 알아서 해. 너 혼자 계획 잘 세우잖아. 너 뭐 나한테 하나하나 다 말하니? 너도 네 맘대로 하는데 왜 난 내 맘대로 못해? 짐도 안 챙긴 나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는 마트 앞에 버리고 갔잖아. 그러면서 뭐? 넌 불금이니까 놀러 갈 테니까 난 어머님 생신상 장보라고? 아이씨, 미안하다고. 내가 경솔했어. 아무리 마음이 상했어도 너무한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 이 정도로 너무하다고? 어떡하지? 나 이미 고속도로 탔고 차 못 돌려. 저는 진심으로 사과 안 하는 남편 놈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엄청 화나서 씩씩거렸어요. 저는 대꾸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쭉 며칠을 개무시했습니다. 언제까지 나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내가 진짜 철없이 군 거 잘못했어. 자기야, 다신 안 그럴게, 어? 화 좀 풀어라.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매일 살얼음판 위에 있는 기분이야. 그제서야 남편은 이기적인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더군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비는 남편의 사과를 저는 고민 끝에 받아줬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많이 싸운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결혼 전에는 제 앞에서 마음 넓은 사람인 척 그 이기적인 본성을 숨겼나 아직도 신기해요. 저는 결혼 후 파트타임으로 매일 7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출근해서 12시 30분까지 일했어요.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분이라 한약이 필요할 때면 직원 할인가로 싸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한번 양가 어른들께 한약을 지어서 드렸는데요. 그 뒤로 시모께서 계속 정기적으로 한약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금액을 할인받았어도 이젠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생으로 다니는 입장에선 계속 어머님 한약값을 부담하기엔 큰 금액이었어요. 얘, 뭐 하고 있니? 퇴근했어? 이제 점심 먹고 옷 갈아입으려고요.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내가 한약을 다 먹었지 뭐냐? 그거 먹으니까 아주 기운이 팔팔해서 엄청 좋더라. 어쩜 난 며느리 복도 참 많지. 다행이네요. 원장 선생님께서 좋은 약재로 신경 많이 써주셨거든요. 어머님 잘 드셔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원장님께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뭐 명절이라고 나오는 공짜 한약은 없는 거야? 아, 그런 건 없고 저 떡값이랑 선물 세트 받았어요. 그래? 아쉽네. 그럼 이번에는 힘들게 네가 갖다 주지 말고 택배로 보내줘. 네? 한약 말이다. 나 한 포도 빠짐없이 다 먹었다니까? 시모는 제가 또 한약을 지어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당연히 저는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한의원 한번 들리시는 게 어떠세요? 원장님께서 가격 그대로 안 받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직접 뵙고 상담하면 또 약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지난번보다 더 확실하게 맞춤으로 지을 수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아니, 나보고 직접 가서 상담받고 결제하라고? 너 나한테 영업하는 거니? 아유,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좀스러워라. 차라리 내 생일 때 용돈 말고 한약을 지어오지 그랬니? 대충 갈비랑 돈 몇 푼으로 때우더니. 그땐 생신 미리 준비 못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됐다. 잘 먹었다고 하면 알아서 약지어 보내줄 줄 알았더니 너 때문에 괜히 여린 내 마음만 상했구나. 나만 진심이지? 고부 갈등 남일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 네가 사서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 이만 끊는다. 내가 평소에 여기저기 너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아니, 아낄 게 따로 있지. 시댁에 돈 아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잘해야 그만큼 예쁨 받는 거야. 시모가 악담 아닌 악담을 퍼부으며 싸늘하게 전화를 끊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챙겨주고도 욕먹은 꼴이니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퇴근한 남편까지 제게 화를 내더군요. 너 우리 엄마한테 한약 하나도 못 지어줘? 결혼했으면 한 가족인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나 몇 시간씩 알바해서 받는 그 푼돈을 어머님 한약값으로 다 써야 돼? 안 그래도 당신 사업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하잖아. 우리 사정에 매달 어머님 한약값 진짜 감당 가능할 것 같아? 효도하면 나도 당연히 좋지. 형편만 넉넉하면 해드리고 싶어. 저번에 내가 지어드린 한약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거라 지어드린 거잖아. 명절이나 생신이실 때 이벤트가 아니라 매달 드시게 해달라 하시는 걸 어떻게 다 해드리니? 왜 못 해드려? 당신 지금 나 수입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벌고 있을 때 저축해놔야 할 거 아니야.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 아이도 낳아야 하고. 나 아이 가지면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미리미리 상황을 대비해둬야지. 당신은 왜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화부터 내? 가만 보니 당신 우리 엄마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때도 돈 든다고 외면할 것 같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아, 뭔 소리야. 만약 어머님이 아프시다 하면 당연히 군말 없이 도와드리지. 그 문제랑 달라.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어머님께 한약 지어드리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해드리고도 욕먹는 거 보면. 나야말로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 결혼하고 마누라한테 통제당하느라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는데 내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 남편은 그 뒤로 제게 토라져서 대화도 제대로 안 하려 하더군요. 물론 저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머님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친정엄마께서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찾아오셨는데요. 엄마께서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민지야, 엄마 한약 짓는 김에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사돈 어른 약도 지었어. 혼자 계실 사돈 어른이 갑자기 생각나더라.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이거 드시고 기력 회복하시라 해. 그런데 내가 지어드렸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 그냥 네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려. 엄마, 고마워. 고맙긴 뭘 고마워. 근데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가만 보니 너가 좀 한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고민 있어? 차마 친정엄마께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며칠 후 친정엄마 생일이셨는데 그때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생신은 본인이 나서서 식당을 예약한다더니 벼랑간 약속 당일날 예약을 깜빡했다고 실토하더군요. 저희 엄마께서 채식을 하셔서 고기는 안 드시거든요. 가게까지 알려줬는데 예약 안 했다는 말에 좀 뚜껑이 열렸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셨더라? 한정식이 최곤데. 안 되겠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이라도 봐서 직접 요리해드려야겠어. 아무 식당이나 가면 엄마 잘 못 드실 것 같아. 차라리 집에서 내가 해드린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 드시는 게 나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주문한 엄마 생일 선물 배송 지연돼서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아, 오늘 일이 다 안 풀리네. 어떡하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대책을 찾는 저와 달리 이상하게 남편은 평온했어요.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장모님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시다. 아무거나 못 드셔? 그리고 너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생일은 대충대충 넘기더니 친정엄마 선물은 미리 주문도 해놓고 가서 직접 미역국도 끓이고 요리까지 할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주변에 널린 게 한식인데 백반집도 많고. 뭐? 당신이 예약 안 해서 이사단 났는데 뭔 소리야. 뭘 알고나 말해. 어머님 선물처럼 백화점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걸 그랬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포인트 다 끌어모아서 산다고 엄마 선물만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야. 뭐 그래서 지금 싸우자고? 그래, 너 시간 많으면 싸우던가. 왜 이렇게 삐딱한데? 일단 나중에 집 와서 다시 얘기하자. 아무래도 친정은 나 혼자 가야겠다. 뭘 또 한마디 했다고 혼자 간대. 야, 너 혼자 가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정말 짜증나기는 해도 남편의 말이 맞아서 저는 속으로 참을인을 새기며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예약한 식당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미안해요. 나 손 빠른 거 알지? 맛있는 식사 금방 대접해 드릴 테니까 아빠랑 쉬고 계셔요. 예, 이 더운 날 뭔 요리를 한다고. 됐어. 아빠가 아침에 끓여줘서 미역국도 먹었고 점심은 나가서 대충 먹자. 도착해서 부랴부랴 요리하려는데 남편은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보더라고요. 난데없이 냉장고 안을 찬찬히 훑어보는 남편에 엄마는 조금 당황하시는 눈치였어요. 배고픈가 자네? 장모님, 진짜 저 사람 유난이죠. 그냥 장모님 말씀대로 나가서 대충 먹자. 그러고는 남편은 서랍칸을 열어 엄마의 한약을 집어들고 가위로 잘라 마시더군요. 여보, 지금 뭐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쭤보지도 않고 막 먹어?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서 등짝을 마구 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대꾸도 하지 않고 친정엄마께 말했어요. 장모님, 이거 이 사람 일하는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 맞죠? 맞네. 요즘 몸이 허해서.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잘난 따님 덕분에 한약도 이렇게 공짜로 드시고요. 왜? 난 먹으면 안 돼? 나도 장모님 드시는 한약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다. 장모님만 입이야? 진짜 치사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우리 엄마가 약 지어달라 할 때는 돈 없다고 아까워하면서 안 지어주더니 뒤에서 몰래 지 엄마만 챙겨? 신랑이 우습지? 시댁이 아주 웃기지? 안 그래도 혼자라 외로운 우리 엄마 좀 더 챙겨주면 덧나? 장모님은 미역국 끓여주는 남편도 옆에 버젓이 살아계시잖아. 뭐? 지금 당신 뭐라는 거야? 지 엄마? 미역국 끓여주는 남편이 뭐가 어쩌고 저째? 너 말 다 했어? 인성이 아주 터졌구나 너.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따위로 말을 해? 자네 우리 딸이랑 싸웠나? 아무리 화난다고 해도 영 듣기 그렇구먼. 싸우려면 당장 둘 다 돌아가. 장인어른, 오늘만큼은 사위 말고 한 가장 대 가장으로 여쭐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평소에 집에서 개무시하거든요.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시댁까지 개무시하잖아요. 약 한 번 지어달라는 노인네 말 무시하더니 자기 엄마 약은 이렇게나 많이 챙겨드리고 있었다니. 제가 버는 돈들이 아깝게 다 여기로 들어오는 줄 알았으면 저 이 사람한테 생활비 관리하라고 안 했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장인어른 대단한 따님께서 시모 생일날 미역국 대접도 못하겠다고 주랭랑 쳤다고요. 두 분 아세요? 그래놓고 집에는 친정엄마 한약도 주겠다고 또 몰래 지어놨더라고요. 이미 여기 이렇게 넘쳐나는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괘씸해서 장모님 생신 식당도 일부러 예약 안 했어요. 역지사지로 제 심정 한번 겪어보라고요. 지금 뭔 소린가 했는데 설마 이 한약 때문에 그런 거였어? 멍충아, 그게 우리 엄마 한약이면 오늘 내가 들고 왔겠지. 그거 우리 엄마가 엄마 돈 주고 직접 지어주신 어머님 한약이야. 소중한 네 엄마께서 드실 거라고. 부쩍 더워지는데 기력 보충하시라고 저번에 한의원 들려서 따로 주문해 주셨어. 뭘 알고나 건방 떨어. 그리고 난 할 만큼 어머님 챙겨드렸어.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해? 네가 그렇게 엄마 애틋하면 자식들이 네가 제대로 하지 그랬어. 왜 나한테 대리오도를 바라니? 너 어머님 생신날 밖에서 술 처먹느라 아침에 집에 기어들어갔잖아. 그리고 명절날 내가 한약 한번 지어드렸으면 됐지. 계속 챙기고 싶으면 네 용돈으로 챙겨드리던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난리를 피워? 뭐? 그게 사실이야? 난 당연히 한약 박스에 장모님 이름 적혀있어서 오해했지. 야, 너 그만 주둥이 나불대고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이혼이야! 엄마,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이런 걸 보여드려서. 친정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마누라 하대하며 잔칫날 분위기 망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불아리던 눈깔 사라지고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잘못했다고 남편이 비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진짜 잠시 돌았었나 봐요. 죄송해요. 예의 없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민지한테 속상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폭발한 것 같아요. 장인어른,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민지 좀 말려주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입니까? 어쩜 그래, 사람이. 결혼 전에는 우리 민지 아껴주겠다더니 어떻게 이래? 속상해도 자네보다 우리 딸 민지가 더 속상할 것 같은데. 난 우리 딸 믿네. 내 딸 의견 존중해. 게다가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방금 자네가 한 언행들만 봐도 이혼 사유 충분하네. 우리 앞에서 그렇게 개차반으로 구는 자네 인성에 깜짝 놀랐어. 우리도 마음 떠났으니 이만 돌아가게나. 장모님, 장인어른. 민지야, 고민하지도 말고 당장 이혼해라, 당장. 평소에 예뻐해 주시던 친정 부모님께서 대놓고 혀를 끌끌 차시니 남편 놈은 무릎 꿇은 채로 많이 당황해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바짓자랑이를 잡고 나가지 않는 남편이 기가 막혀서 한약 한 팩을 하나 집어들어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아주 네 이기심 찌긋찌긋해서 더는 못 살아. 뭐해? 얼른 꺼지라니까. 여보, 아파. 그리고 그 귀한 걸 왜 던져?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저는 이혼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님 집 가 있어. 더 이상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냈는데 냉장고 안에 시모를 위해 지은 한약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어차피 시모의 체질에 맞게 지은 약이라 대신 먹지도 못해서 전해드리면서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원장님께서 비싼 약재만 쓴 걸 아는데 만들어주신 성이랑 재료값이 아까워서 차마 버릴 수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한약을 들고 나타나자 콧대가 높아져서 제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남편 놈은 그 옆에서 쭈글거리고 있었고요. 그래, 네가 이렇게 시댁에 엎드려 절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 조금이라도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네 남편 결혼 전보다 더 벌잖니.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텐데 나중에 친정 식구들 눈치 안 보고 챙기려면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시댁 먼저 챙겨야지. 그치 아들? 근데 왜 너네 둘 따로 왔어? 올 거면 같이 오지. 어머님,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말 밉게 하는 거 다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이혼해요. 이 사람한테 아직 못 들으셨어요? 아니, 뭔 소리냐?
이혼이라니? 시모는 뒷목을 잡고 남편 놈을 불러서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그럼 내 한약은 앞으로 누가 지어다 주냐? 네? 아니,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이혼해도 직원 할인은 계속 해줄 거냐? 어머님, 그게 지금 이혼한다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과 한약 타령하는 시모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이제 어디서 한약 얻어먹냐고 울분을 토하며 남편을 마구 때리더군요. 아파! 엄마 아프다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엄마까지 난리야? 한약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어요? 그거 안 먹고도 이렇게 팔팔한데 뭔 한약 타령이야. 아이씨! 저는 그런 시모가 너무 괘씸해서 들고 갔던 한약도 다시 도로 챙겼습니다. 얘, 너 뭐하냐? 그건 두고 가라. 내 한약이라며. 마지막 한약인데 왜 도로 가져가? 어머님, 저한테 입금하시면요. 직원 할인가로 드릴게요. 뭐? 입금을 하라고? 너 단단히 미쳤냐? 돌았어? 네.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왔다니 진짜 미쳤고 돌았었나 봐요. 이제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살려고요. 어떻게 입금은 하실 거예요? 아님 제가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시모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직접 지어서 먹으면 돈 더 든다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입금해줘라, 빨리! 지금 입금해주라고! 엄마! 너 이놈의 자식, 이혼까지 당하는 판국에 엄마 말 안 들을겨? 남편은 쪽팔린다며 중얼거리다 얼마냐고 묻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제게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친정엄마께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사실 할인가 말고 원래 돈으로 받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원래 얼마인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시모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고 절 잡을 때는 언제고 액수를 보고 헉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하고 재산도 잘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허무하게 이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이기심이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헛된 희망 버리고 바로 이혼 선택한 저. 바란 거겠죠? 전 남편은 얼마 전에 전화와서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본인 고객들 한순간에 절반이 빠져나갔다면서요. 여보, 아니 민지야, 그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이혼했다고 말하지 말아줄래? 나 벌써 이달에만 고객 절반이 빠져나갔어. 죄다 결혼식에서 뵀던 너 아는 분들이야. 혹시 네가 나 안 좋게 얘기했니? 나랑 거래하지 말라고? 뭔 소리야. 난 너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 입에 올리는 것도 내 수치라 가만히 있었거든?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성급하게 이혼했어. 혹시라도 너 마음 바뀌면 나한테 고민 없이 연락해줘. 나는 언제나 너 기다리고 있을게. 어? 난 아직 너 사랑의 민지야.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둬. 나중에 원장님께 들으니 제가 참 뭐라고 이혼했다는 소문이 환자분들께 쫙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했다며? 아이고, 내가 소식 듣고 바로 그쪽에 계약 파기하자고 했어. 내가 그 사람 뭘 믿고 거래해. 다 민지 씨 믿고 맡긴 거였는데. 착한 민지 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데에는 당연히 신랑 쪽 문제겠지. 뭘 어떻게 속을 썩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길어. 살다 보면 또 좋은 짝 만날 거야. 그러니까 씩씩하게 살아. 기죽지 말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신뢰는 전 남편이 아니라 제게 있다며 대부분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전 남편과 거래를 중단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제게 한마디씩 따뜻한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저와 이혼하고 그 후로 사업 휘청이다 쫄딱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 장사하던 사업이었는데 원래도 엄청 잘 되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제 알아서 자기 살 길 찾아가겠죠. 전 시모는 무슨 낯짝이신지 제가 일하는 한의원에 와서 대뜸 이러셨어요. 직원 할인가 적용해 줄 거죠? 내 며느리가 이 한의원 다니는데. 어머 민지야, 나왔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너 말대로 내 돈 주고 약 지으러 왔지.
아유, 우리 참한 며느리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다. 왜 이러세요? 이제 이혼했는데 무슨 며느리예요? 어? 한 번 며느리면 끝까지 며느리지. 이혼한다 해도 나랑 너 사이가 끝나는 건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네네, 볼일 보고 가세요. 제가 무시하자 철판을 깔고 원장님께 할인해달라며 떼를 쓰는 시모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원장님께서도 이미 이혼했는데 어떻게 직원 할인가를 해드리냐고 저 대신 시모께 묵직하게 한 방 먹이셨어요. 그 뒤로는 전 시모는 2번 다시 저희 한의원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변 환자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못났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러고 싶어요? 으이구, 저렇게 고약하니까 착한 며느리 잃지. 무슨 진상입니까 지금? 다른 환자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제값 주고 빨리 약 지어가든가 돈 없으면 그냥 가든가. 어머머,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한의원이 뭐 여기만 있나? 하! 어쩜 마지막까지 추하게 구시는지 창피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림살이 살아가면서 늘리고 또 당장 재력은 못 갖췄어도 분수에 맞게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남편 인성과 본성을 제대로 파악 못했네요.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모자란 인성은 키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본성은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쓴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요. 지금은 한의원에서 알바 말고 다시 정직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